우리 보수 정당도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역을 보면 우리가 세계 9위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미 세계 8위로 올랐었습니다. 세계 8위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대단한 것이죠. 그 다음 GDP로 보면 우리가 원래는 세계 10위였습니다. 근데 저번에 15위로 밀려났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등이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이제 막 경제 발전하다 보니까 전체 규모로서는 우리보다 이제 앞섰습니다. 15위로 밀려났고. 그래도 대단한 나라죠. 뭐 한 270개국 전 세계에 있는데 15위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1인당 GDP로 따지면 저희가 한 34위 정도 됩니다. 선진국 한 전체 세계 한 23위까지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34위 정도 했습니다. 2007년도 당시에 이제 17대 대통령 선거를 이제 치를 때 그때 시대 정신을 저희가 경제 선진화로 선점을 했습니다. 그럼 그냥 선진화, 경제 선진화가 나왔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왜 경제 선진화가 나왔느냐?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1948년에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그 다음 민주화를 성공시켰어요. 그럼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뭔가?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은 선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 박세일 교수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울법대 교수 박세일 교수와 제가 이제 선진화 운동을 쭉 펼쳤습니다. 선진화 정책을 개발하고 선진화 운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저희가 선진화 운동을 2005년도부터 펼쳤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진입합니다. 고령사회라는 건 뭐냐면 전체 인구의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14%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경제성장 동력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까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때 걱정이었죠. 근데 불행히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실패했어요. 선진화가 형편없이 자초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08년도에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생각나시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때 중소기업들 다 부도나고 막 실업자 그냥 많이 생겨나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화 정책이고 뭐고 그때는 우선 경제 위기에서 극복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정부가 빚을 내서 재정을 확대하고 부도를 막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부족한데 선진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가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것 때문에 뭐 정권이 흔들흔들했으니까 선진화 정책 추진할 그런 여력이 없었죠. 우리 헌법 119조에 보시면 경제민주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119조 1항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2항을 보시면 그러나 경제 세력에 의한 경제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 및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근데 경제민주화 그 실천 수단이 정파 간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게 지금 뭐 재벌개혁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줘서 이제 경제 세력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게 경제민주화인데
재벌 기업뿐만 아니라 뭐 복지 강화라든지 또 소상공인 재래시장 보호하는 거라든지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든지 이게 다 경제민주화 일환입니다. 지금 빈번하는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경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산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중산층 이 저소득층 빈곤층으로 많이 전락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상층으로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 잠재력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양, 사람이 좀 많아야 돼요. 사람의 질, 노동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자본의 양, 자본의 양이 많아야 돼요. 저축도 많이 해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투자 자금 부족하면 외국인들 투자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자본의 질, 생산성이죠. 이런 것들이 높아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가 지금 다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그리고께 감사패를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동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좀.